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무슨 말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뭔가 정확히는 안 정해졌다 뿐이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좀 담고자 여기다가 쓸 건데 역시나 영상으로 만들면 시간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텍스트로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에 텍스트를 여기다가 적어 나갈 거예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풀어갑시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야가 아직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절을 겪었던 제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알았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조금만 말해 보려고 해요. 네,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를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한참이 지난 후에 30대 중반 정도가 돼서야 제가 왜 그런 감정의 기복들을 심하게 겪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놀러 갈 생각에 너무도 신나서 집 밖으로 막 뛰어나갈 정도로 기뻤는데, 근데 버스를 탈 때쯤에 갑작스럽게 기분이 너무도 안 좋아져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늘은 그냥 안 갈래 라고 모든 걸 취소해버리고 집에 틀어박힐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조울증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영어에선 바이폴라라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고 이런 좀 극심해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렇다고 그 당시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제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뭔가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못하는 제 모습에 채찍질을 하면서 그런 채찍질 때문에 아파서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제대로 못하는데 스트레스는 몇 배로 받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면서 삭발을 했어요. 그걸 보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것 또한 하나의 실제적인 행동이고 어떻게든 변하려고 하는 의식의 몸부림입니다. 언급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노력들이 가상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5년이 아니라 뭐 모르겠어요. 이제 한 7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저는 술은 일주일에 한 8번 정도 먹었던 것 같고, 담배는 하루에 한 갑 반 정도는 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걸 끊기 위한 과정들을 기억해요. 선언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끊겠노라 라고 말해서 주변에 계속해서 그걸 말을 하고 그 말을 못 지키는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하루에 담배를 2번 끊은 날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내 학창 시절에는 달랐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학창 시절에도 분명히 아,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진짜 이제부터. 이런 각오들이 많았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각오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만 인류의 평균값은 결국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3일 하고 하루 정도 쉬었다가 가고
추진력이 약해져서 다음엔 이틀 하고 안 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계속 각오를 하고 그 각오에 의한 행동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어나가면은 작심 3일이 작심 4일이 되고 작심 4일이 작심 5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제 감정 기복에서는 무의식이 계속해서 기억을 왜곡하고 있었고 제가 별로 하지 않았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기억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결과값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아, 역시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라고 내 무의식이 내 의식을 좌절시켜요. 그냥 그저 정말 단순히도 내가 시도한 횟수가 내가 좌절한 횟수보다 많았다면은 어떻게든 나는 35 정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내 삶은 정말로 많이 변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누구도 그걸 제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에게 돌아가서 단 한 가지만 해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면은 그건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어제 학생과 나눴던 대화에서 학생은 요즘 일찍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도 얘기를 했고, 하지만 숙제가 오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은 학생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걱정되겠죠. 자기가 뱉은 말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고, 괜히 내가 하겠다고 선언해서 그것도 못 지키는 가벼운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도 있겠고, 선생님한테 혼나진 않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 등등 굉장히 많은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과정이고 필연적으로 밟아야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이런 모습들이 헛되다고 생각하거나 가볍다고 생각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날의 제 모습에 비춰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 나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그냥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주고 그냥 믿어주면은 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어쩌면 우연에 의해서 배웠을 수도 있었을 만한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배우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가르치려 드는 것도 꾸중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다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괜찮으니까 잠시 그렇게 앉아서 쉬어도 되니까 다시 걸을 준비가 되면 그냥 다시 걸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